처음에 남편도 막 비웃었거든요. 그걸 못하러 해. 나 좀 보지도 않아. 제가 무슨 글 올리든 보지도 않아. 그래서 막 마음 놓고 시댁욕을 써도 안 보니까 뭐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빠숑의 세상 답사기. 와. 네, 풍백 임다혜 작가님께서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 2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사이드 잡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좀 해주셨던 것 같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만으로도 이렇게 사이드 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행동의 반격이 넘어지게 되면은 내가 몰랐던 분야도 알게 되고 그 사람 하는 것들 보면서 내가 저거 몰랐는데 저렇게 하면 재밌었겠다 하면서 그 분야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좀 다양한 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인싸 멤버가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름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사이드 잡이 생기신 분 사례 좀 소개시켜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인싸 멤버가 인싸여서 인사이트에 있어서 인싸 멤버는 아니고 네. 인사이트를 나누고 싶어하는 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 다양한 분야 블로그나 이런 거는 저도 있고 몇 명도 있고 아니면 제조업도 있으시고 다양한 분야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열 몇 명이 모여 있는데 앞으로 네. 확대할 예정이고 그 중에 한 분 사례가 제가 마음에 남는 게 제 네.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지금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그러니까 잠깐 쉬는 시간 가졌는데 떨고 있어. 그래서 괜찮다고 계속 다독이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라 네, 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대단한 사람들이 강의하고 막 단톡방 운영하고 활발한 사람들이 하지 않나 네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다양한 공모전들 있잖아요. 무슨 뭐 수자원 뭐 이런 거 그런 공모전? 난 네네네. 그림 이런 공모전 아니어서 그럼 전문가 아닌가 싶었더니 이런 각종 단체에서 네네네네네. 이렇게 아이디어 같은 거 모으게 하고 네네. 그런 공모전? 네. 그러면 이분이 굉장히 조용하고 작고 내성적인 분이신데 내가 평소에 뭐가 불편했는지를 적어 놓으세요 하다가 이런 공모전이 보이면은 그거 개선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안 내는 아이디어. 거예요. 그래서 상금으로 차를 뽑으셨어요. 에? 자잘하게 계속 도전하시고 거기서 이제 받은 상금으로 차를 뽑으신 거예요.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 잘하시고.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공모전에 당선되는지 노하우가 쌓였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나눌 수 있는 컨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와, 예. 네, 이런 분도 한 분 계시고 네. 또 한 분은 원래 직업은 그래픽 디자이너가 뭐 다른 완전 다른 업종인데 네. 한번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친구는 집 근처에 부천인데 네. 집 근처에 그냥 그 공간 대여업을 한 거예요. 낸 거예요. 냈는데 내고 보니까 서울이면 모르겠는데 부천에 이제 누가 공간을 빌려서 뭘 하지? 하다 보니까 아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서 여기에서 하면 1일 클래스라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뭐 수채화 클래스 이런 거 들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들을 섭외해서 여기서 1일 클래스를 하고 주인이니까 같이 앉아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조향 쪽이 자꾸 생각이 나고 마음에 남는 거래요. 향기를 만드는 네네네. 건 뭐죠? 향수 만드는 그런 거죠? 뭐 향수나 향초나 향기, 예. 뭐 이런 조향. 1일 클래스가 많은데 그거를 또 보고 그럼 나는 이쪽을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해서 그 향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학위 같은 걸 도전을 합니다. 네. 하는데 하다가 이제 그 결과물로 그걸 만들어내요. 찰나링이라고 해서 찰나링이 뭐예요? 그 실리콘에, 네, 실리콘에? 그 벌레를 쫓는 향기를 입혀가지고 네. 그걸 침전시킨다더라고요. 그걸 입혀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한번 해보려고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실리콘으로 만들 때 이게 작은 게 달려있고 엄청 귀여워요. 네. 달려있는데 이거를 요즘에 그 마스크 스트랩을 만들어서 여기에 달면 예쁘겠다. 저도 그거 하고 다니는데. 그죠? 요즘 그런 마스크 식으로. 스트랩 많이 하잖아요. 네. 잊어먹어서. 예. 그래서 그 실리콘 어차피 만드는 방법을 아니까 그 마스크 스트랩도 만든 거예요. 근데 마스크 스트랩이 터진 거예요. 그거 특허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특허 냈어요. 냈어. 야. 왜냐면 실리콘 이 스트랩 너무 좋은 게 네. 저희가 그 뜨거운 물에 삶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쵸. 균이 묻어있을 수 있다 하는데 뜨거운 물에 넣었다 빼도 모양이 멀쩡해. 너무 심플하고 예쁘고 색깔도 파스텔 톤으로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재밌다. 이 마스크 스트랩이 터지다 보니까 예. 그러면 실리콘에 관련된 제품을 더 제작하는 거예요. 뭐 테이블 매트라던가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은 완전히 다르게 시작했잖아요. 조향으로 시작했는데. 조향도 전에 더 공간돼요. 공간대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계속 자잘하게 도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의 수익 이상 버는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많은 듣고 계신 분들이 또 이제 이 남자분들은 우리 또 와이프는 이런 거 안 하나 또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느낀 게 네. 저도 그 처음에는 사이드잡 처음에 돈이 안 되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라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뭐 네네. 저희 멤버들 다 보니까 네. 처음부터 터지신 분이 없고 돈 안 되는데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하다가 어느 순간 터지는 순간 이게 네.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 기간을 지탱할 수 있는 거는 네. 내가 어떤 재미 여기 음. 자체에 대한 흥미가 있는 자체가 결과가 빨리 나와야 돼 이러면 이제 음. 꺾이기가 쉬운데 해야 네. 되고 저도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 만나 달라거나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뭐 독서 네. 모임이나 뭐 부동산 스터디 한번 해보고 아니면 뭐 아까 그런 인싸 모임 멤버들 몇 명 모여서 제가 정규 강의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네. 그분들 강의를 하고 제가 뒤에서 이제 모집하고 이제 접수도 받고 이런 걸 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이를 제가 직접 키우다 보니까 주중에는 외출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 5일 나가는 것보다 약간 좀 더. 남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틀 나가는데 그것도 토요일 오전에 나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일요일 오후에 나갔다 오고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닌데 좀 더 벌어오는 거 보고 아 이게 갑자기 터질 때 저는 이제 블로그로 5년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해볼까 했을 때 그동안 믿어주셨던 분들이 해주시는 거 도와주시러 오는 걸 보고 아 이런 과정 처음에 남편도 막 비웃었거든요. 그걸 못하러 해. 나 좀 보지도 않아. 제가 무슨 글 올리든 보지도 않아. 그래서 막 마음 놓고 시댁욕을 써도 안 보니까 뭐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구나 하고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좀 기간 넉넉하게 잡고 나의 성향과 나의 그런 흥미가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지속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보셨지만 아까 뭐 이렇게 공간 대여하다가 조용하다가 이런 스트랩 당연히 그거 파는 것들은 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이런 데서 파는 그런 건가요? 네, 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또 여기 또 임다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들을 또 취합하고 또 활용하고 이런 것들 사례가 있으니까 또 그런 강의 수요라든지 책 수요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때, 그럼 지금까지도 그래도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능할까? 정말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블로그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성공 사례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런 카페라든지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소소한 강의들이 있어요. 큰 강의가 아니라. 그쵸? 지금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전도 한번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또 바로 첫 공모전부터 이게 당선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서 또 시행착오 겪고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해보고 아까 또 되게 재밌었던 게 한 선물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들이 예쁘거나 몸매가 화려하거나 뭐 아이돌 내는 것보다 공감해주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많은 공감과 댓글을 준다는 것들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저는 저 느낀 게 나의 평범함이 오히려 컨텐츠가 되고 강점이 될 수 있구나 느낀 거예요. 예. 이걸 보면서 모델이 입고 있는 건 4455 사이즈 모델이 입고 있는 건 약간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 인스타그램에서나 인기 많은 그죠. 거지 뭐. 예. 근데 6677 제가 딱 그 정도 사이즈 그런 비슷한 체형을 예. 가지신 분 아니면 키가 작거나 아니면 아주 크거나 이런 분들이 나의 그런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네. 아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공감을 사고 어떤 컨텐츠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표님께서는 작가이기도 하시잖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세 번째 책을 거의 집필 다 완료하셨는데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자기 인생에 한번 책 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방법들이 또 하나의 책을 내는 또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게 책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팁이나 이런 것도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사이드잡 처음에 인식을 했던 거는 안 그래도 좀 블로그로 책을 낼 기회가 생겼던 게 제일 크지 않았나 하는데요. 네. 제가 세 가지가 다 좀 다른 방법으로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블로그로 알게 된 이런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웃 친구들이 동갑 친구들이 생겼는데 네. 각각 10페이지 정도씩 써서 모으면 이제 또 100페이지 되니까 일단 책 한 권 내기가 되게 네. 부담스러운데 공저로 일단은 네. 원고 양에 대한 부담을 주셨구나. 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책이 진짜 나오네라고 어. 한번 아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아 이게 뭐 저는 작가나 강사 이런 분들은 되게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아 내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모여서 낼 수 있는 게 책이구나. 근데 심지어 팔려.
그쵸. 그러니까 일세가 아니라 몇 세 찍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또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로 꾸준히 기록을 남겼던 거를 이제 모았더니 포스팅만 모았더니 이제 한 건에 이제 원고 분량이 돼서 그게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거는 그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해서 그 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꾸준히 기록을 남기는 자체가 책을 내는 팁이 아닌가. 대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니까 정말 책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굳이 책 쓰기 수업을 비싼 돈을 주고 듣고 매일 하루에 3페이지씩 쓰기 숙제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의 일상을 계속 나의 심정이 어땠는지 그때밖에 못 쓰는 글들이 있거든요. 한꺼번에 한 달 동안 원고를 써야지 할 때보다 그때밖에 못 쓰는 글이 있는데 그런 거를 꾸준히 한번 남겨보는 게 저는 그 팁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업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루키처럼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처럼 그분은 아침에 4시간을 몰아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조건 써야 되는 거죠. 부담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소소한 기록들을 기록해 놓는 것들. 저도 어차피 칼럼 모아서 그런 것들 좀 지금에 맞게 다 변형해서 자료 보태갖고 책을 내는 거 똑같은 방법으로 좀 책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네요. 진짜 일단 책 쓰기 강의 듣는 것들보다 물론 책 쓰기 강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굳이 억지로 책을 만들기보다는 이렇게 생활의 기록이 누적되다 보면은 책 쓸 기회가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제가 또 느꼈던 게 저도 블로그 하다 보니까 블로그 하는 친구들이 출간 제의를 어느 때 받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어느 때 받냐면 언제 받아요? 일 방문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책이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 손익분기점이 1000권에서 한 1500권, 2000권 정도래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쓰면은 한 1000명 이상이 들어와서 이걸 봐줘. 아, 이 사람은 이웃들이 한 권씩만 사서 손익분기점이 넘을 수 있겠구나라고 출판사가 판단이 되면은 내가 투고를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계속 서치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제안이 계속 들어와요. 네. 블로그 하시는 분들 중에 제안 받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많죠. 네, 왜냐하면 출판사들이요 너무 재밌는 게 일반인들가 책 내달라고 하면 책 안 내주잖아요. 근데 그 출판사들의 가장 고민은 뭐냐면요. 저자가 없어요. 거기 이제 저자를 계속 서치를 합니다. 그분들도 일단 한 1000권 정도만 팔 수 있는 저자 찾으면은 그분의 목적이 달성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저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면은 그냥 안정된 매출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도 그런 1000명 정도 되는 저자들을 한 20명 정도 이상만 보유하면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블로그에서 일일 1000명 이상 방문해 주시는 분들 그 1000명을 구독자가 아니라 독자로서만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성공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약간 뭐라 하지? 제가 만나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대요. 내가 너무 좋은 콘텐츠 있어서 이걸 공개하지 않겠다. 공개하면 다른 사람이 따랐을 것 같다 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 그거를 공개해서 SNS에 남겨서 이 글이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이 오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계속 SNS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응원하고 이제 그러니까 서로 댓글을 주고받고 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시장성이 있는가도 테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좋은 컨텐츠가 있으면 가슴 속에 간직하기보다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지를 해서 공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